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이런 산업들을 축소를 시키고 공매도하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11일 현재 시각은 4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얘네한테 채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말 탈 때 말 옛날에 막 채찍 때려가지고 이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제 보채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찍으로 이상한 의도가 아니고 그냥 재촉하면서 다그치는 겁니다. 재촉하면서 다른 의도는 없어요.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나 봐요.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오늘 또 시장이 완전 내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전날까지 완전히 시장을 외국인들 다 털어내고 있는, 팔고 있어요. 대량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것들은 그래도 한번 시장 대비해서 나쁘진 않네,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 중국의 원전 시장에서 원전 계측제어 기자재 수주를 확대를 했습니다. 원전 7, 8호기에 설치되는 지진 자동 정비 설비, 지진이 나면은 딱 이제 자동으로 정지를 시키는 설비라고 이름 그대로겠죠. 시다보의 원전 3, 4호기에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연장선으로 7, 8호기 텐완 7, 8호기 산업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원전 텐완 7, 8호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다보 3, 4호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3, 4호기 이를 바탕으로 텐완 7, 8호기 사업에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지진을 감지를 해서 기준값 이상이 나오면 자동으로 원자로 반응을 멈추도록 제어하는 그런 안전 설비다라고 합니다.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기자재다. 원전 쪽에서도 해외에 수출을 하는 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것들이 아닌가. 특히 이제 중국 쪽이다. 역시 중국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 정도 되면 우려감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규모의 몇억 원 정도 수준인가,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어요. 1안, 2안, 3안,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일단 여기서 보면 두산 폐기물 재활용률 90% 목표고, 온실가스 20% 저감시키고, 두산 피어셀 수소를 활용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딱 보자고요. 자,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을 피를 깎고 뼈를 깎아가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상풍력, 그린수소, 친환경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원전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죠. 자, 해상풍력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 중이며, 발전기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날개하고 타워, 부품 제약에 400여 개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국내 국책 과제로 개발에 나선 8메가와트급의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기는 내년에 제품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거 중요해요. 1, 2, 3안 중에서 결국에는 풍력이 들어가는데 8메가와트급 대용량이라고 하죠. 전력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풍력 발전기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내년에 제품 개발을 한다, 이제 완료를 한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어셀이 이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죠. 석유 화학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부생수소 강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폐압 등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연료전지 개발을 나서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풍력을 하든 태양광을 이제 에너지를 사용을 하든 수소로 생산을 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트라이젠이라고 있어요. 두산 퓨어셀이 말이죠. 트라이젠이라는 그런 것들 국제과제로 이제 기술이 개발하고 있는데, 트라이젠이 어떤 거냐? 우리 수소 충전소 있잖아요. 결국에는 수소 산업이 중요한데, 특히 발전소에 이 트라이젠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해버리면은 여기 발전소에서
수소를 바로 생산을 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충전시키는 거죠. 원유를 사와 가지고 정제를 해서 가공을 시켜 가지고 충전소에다가 충전을 해 놓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 혁신적이지 않나. 정부의 정책적인 발전, 선회, 원전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회를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실상은 두산건설의 빚 때문이긴 했었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해도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두산건설도 이번에 흑자가 났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힘든 과정들은 다 이제 지나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이다. 자, 여기 보면 안정화되어가는 본업. 자, 수주 전망, 지배구조 변화, 본업과 신사업 현황의 전망에 대한 질문이 다수이다. 석탄 화력, 그리고 가스터빈, 원전. 석탄 화력은 이제 앞으로도 해외 프로젝트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석탄 화력의 이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풍력이나 가스터빈으로 옮겨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스터빈이랑 풍력 쪽으로 인력들을 배치해서 사업을 집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원전, 소형 원전, 여기 소형 원전. 원전도 이번에 중국에 수주를 따냈잖아요. 공급을 또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소형 원전 시장이 좀 커지는 분위기다. 뉴스케일 지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업체와 교류 확대. 대형 원전 중에 이집트 내년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 이집트. 이 내년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년부터 수주가 이제 영업 매출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이는 분위기인 것 같죠. 구조조정 완료 후에 수주 잔고만으로 흑자 기조는 당분간 유지를 할 것이다. 연간 8조 원 내외의 수주도 가능할 것이다. 연말까지 차입금 대부분은 상환을 할 것이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가 신규 수주는 9,984억 원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중국에 포함을 시키면 얼마가 될지, 이게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수주 잔고가 12조 원으로 증가가 된다. 여기 보면은 베트남 붕앙 2 PJ라고 하잖아요. 여기 수주 규모가 증가가 되고 있다. 이걸 검색을 좀 해보니까 붕앙2 산업은 참여, 다른 석탄 산업은 지향한다. 약간 석탄 발전소인 것 같아요. 이 기사가 2020년 10월에 나온 기사인데,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 발전소 사업에 예정대로 참여하겠다라고 삼성물산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석탄 발전소의 수주 규모도 좀 증가가 될 것이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소 중립 기조로 인한 수주가 이런 석탄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풍력이라든가 가스터빈 이런 쪽으로 좀 손실을 좀 메꾸고 사업을 축소를 시키고 이 사업을 늘린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풍력이나 가스터빈으로. 자, 가스터빈으로 공장 설치는 끝냈고 하반기에 운영 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해서 판매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원전은 뭐 일단은 소형 원전은 수주를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내년에 대형 원전이 이집트 대형 원전 이 프로젝트가 내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연간 8조 원 수주가 계속 이제 유지는 될 것이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일단은 뭐 수주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12조 원 가량이 되고 있다. 자, 이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두산중공업의 사업 경쟁력은 수주잔고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2분기 말 관리 연결 기준 수주잔고가 12조 원, 작년보다 2.1% 늘어났다라고 하죠. 발주처 프로젝트 파이싱 지연으로 베트남 쪽에 아까 전에 석탄 발전소 한림 해상 풍력 수주 인식 등이 지연됐음에도 이거를 제외한 수치가 12조라고 하네요. 두산중공업이 밝힌 연간 신주 수주액 전망은 8조, 연간 8조 정도를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것들 이 기사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죠. 두산인대성 가스터빈 산업 등 신사업 등의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단기간에 원활한 현금 탈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렇지만 미래 산업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과정 중에 기존 산업들의 현금 창출력이 이를 메꿀 경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성에 대한 위험들, 현금 창출 능력들에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의 이런 산업들을 축소를 시키고 이런 신사업들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존 산업들의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신사업들이 메꿔주면은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은 0이죠. 메꿔주면 두산마켓의 영업 호황으로 2분기 10년 내 최대 분기 매출 경신하는 등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자, 단기간에 다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들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신사업들이 호조세를 보여주면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요. 두산그룹이 채권단 관리를 이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채권단을 조금 설득시키기 위한 부분들로 개선된 현금 창출력, 수주, 현금 창출, 신규 산업, 그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우리 관리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60일선은 좀 뚫어줘야 돼요. 20일선은 점점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뚫어줘야 돼요. 일단은 좀 이게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쯤 되면은 그 오버행에 대한 물량들, 두산인프라코 주주분들이 배정을 받은 이 물량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좀 공매도가 대폭 늘어났다 보니 좀 걱정은 좀 되긴 하는데, 공매도를 진짜 좀 공매도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좀 올라간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공매도가 지금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냐고. 좀 올라온 상태에서 뭐 3만원, 이 3만원, 27,500원에서 공매도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뭐 조정 나올 수도 있죠.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공매도가 갑자기 또 늘어나니까 공매도가 지게 될지, 공매도가 또 늘어나면서 외국인들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데 결국에는 이런 기조들이 단기적으로는 공매도하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좀 포인트로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중국에 지진 자동화 설비 공급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 수주 잔고도 무난무난하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되고, 영업이익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매출은 잘 나왔거든요. 항상 매출은 항상 잘 나왔는데 단기순이익, 이게 지배주주 순이익, 이게 문제였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구조 정도 했으니까 계속 이제 개선되는 이 단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개선되는 이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스포츠를 중계를 하고 해설을 해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종목을 이래서 좋습니다,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보태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시라는 거 거의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참고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1번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은 매일매일 김윤주 소장님께서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자, 8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와 볼게요. 자, 9시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 시스웍 현재가 2370원 기준 매수가, 1차 목표가 2440원, 현저가 222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2분 셀레믹스 현재가 21,700원 기준 매수가, 목표가는 22,350원, 현저가는 25,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JS 코퍼레이션 현재가 21,950원, 1차 목표가 22,600원, 현저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웍 이렇게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호가랑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수천 대비 매수가 6% 정도 상승을 했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유 종목은 셀레믹스, JS 코퍼레이션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매수가, 현저가, 목표가 전부 다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결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시스웍 추천을 언제 해드렸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셀레믹스 추천 대비 마이너스 7%,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추천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매수가, 현저가, 목표가 전부 다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추천드린 내역들 수익률 이렇게 확인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죠. VIP 회원분들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결산 보시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손실도 있고 수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 추천 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마주 검색기 굉장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죠.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테마 순위까지, 테마 강도 이렇게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충분히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으신데 굉장히 유용하니까 다운받으셔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무료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